흰머리가 안 난다는 가수 박진영 씨 아침 루틴에 올리브오일 한 잔이 있습니다. 요즘 올리브오일이 위고비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위고비 효과를 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찔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올리브오일이 위고비 효과를 내는 이유, 올리브오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이게 안 맞는 분들을 위한 대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오일이 위고비 효과를 내는지 알려면 위고비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위고비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GLP-1이라는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약입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우리가 뭐를 먹으면 소장에서 L세포라는 게 분비하거든요. 그럼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하냐? 뇌에는 포만감 신호를 보내서 음식을 그만 먹게 하고요. 췌장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작용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위에서는 음식이 천천히 이동하도록 해서 배부른 느낌을 더 오래 가져가도록 하거든요. 즉 GLP-1 이게 핵심 기전인데요. 올리브오일이 GLP-1 분비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원래 음식을 먹으면 GLP-1이 분비가 되지만 특히나 이걸 더 잘하는 게 올리브오일이라는 거거든요. 올리브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지방산이 있는데요. 이게 L세포를 자극합니다. 제가 근거 논문들을 찾아봤거든요. 올리브오일이 진짜 GLP-1을 증가시키는지, 당뇨주에서 모형이라든지 세포 수준에서 올레산이 GLP-1을 분비시킨다는 것은 많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에서 올리브오일을 먹었을 때 진짜 혈액 내 GLP-1이 증가한다? 라고 명확하게 결론이 난 연구는 없었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도 없으니까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다른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올리브오일 단독으로 올레산이 충분한 제품을 선택해서 섭취해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먹는 시간은 하루의 첫 식사가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5분 전에 약 15cc, 그러니까 얼음 밥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요거를 먹어줬을 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리브오일이 GLP-1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증명한 연구는 없지만 올리브오일이 체중 감량, 혈당 관리,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은 있는데요. 올리브오일 건강 효과 관련해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연구는 2018년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실험 연구입니다. 한 7,500명 정도의 55세에서 80세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약 4.8년간 추적을 했는데 지중해식에 올리브유를 50g 정도를 같이 먹은 사람들에게서 저지방식이를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뇌경색, 심근경색, 심혈관 사망 사건의 발생률이 31%나 감소했다고 해요. 또 2022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위형 당뇨병 고도 비만 성인에서 올리브오일이 매일 38cc, 그러니까 한 소주잔 3분의 2컵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12주간, 한 석 달 정도 먹은 거죠. 먹었더니 공복 인슐린, 체중, BMI가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올리브오일만 먹은 구는 변화가 없고요. 전통 브라질 식단을 올리브유와 같이 먹은 사람, 즉 가공되지 않은 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먹은 사람들에게서 올리브유를 넣었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건강한 식단에 올리브오일을 더해야지 올리브오일만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건강에 좋은 건 아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 먹으면 위고비처럼 살을 뺄 수 있냐는 거잖아요. 올리브오일이 위고비 효과를 내는 근거가 뭐였죠? GLP-1을 분비시켜서 식욕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인슐린 과다 분비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다. 그래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란 말이죠.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일단 내가 느끼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첫 끼니 30분 전에 밥 한 숟가락씩 올리브유를 일단 먹어보세요. 그랬더니 평상시보다 포만감이 잘 느껴지고 그러면 적게 먹게 되겠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 그러면은 밥 먹고 졸리던 증상이나 밥 먹고 간식이 땡기던 증상이 줄어들어야죠. 그게 위고비의 효과니까요. 만약에 실제로 식욕이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 그러면 일단 공복 시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먹던 양이 줄고 간식 안 먹고 최소 12시간 이상 공복을 늘려서 지방을 태우게 된다. 2주만 해도 당연히 살은 빠질 겁니다. 만약에 매일 올리브 오일을 그렇게 먹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런 반응이 없다. 이거는 계속 먹어봐야 효과를 못 보겠죠. 그럼 나는 왜 효과가 안 날까요? GLP-1을 분비하는 장내세포의 반응이 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몬즙을 한 스푼 더해보면 GLP-1 분비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위산이 과다한 상황,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산 성분을 공복에 먹으면 안 되겠죠. 레몬즙을 더해도 효과가 없다면 이런 경우는 장내 세포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평상시에 밀가루나 과당을 많이 먹으셨다면 장누수 증후군처럼 장내 세포 손상이 있어서 기능이 떨어져서 분비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평소에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경우면 GLP에 대한 반응이 미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식단에서 과감하게 정제탄수화물, 빵떡면, 설탕을 끊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하는 것을 같이 하면서 올리브유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복에 올리브 오일이 안 맞는 분들도 있는데요. 췌장염이나 담석증 치료를 받은 분은 지방 대사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었더니 메스껍고 설사, 복통 이런 게 있다면 소용량부터 시도해 보실 수는 있는데 그런데도 적응이 안 된다면 지속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랑 안 맞으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대체해 볼 수 있는 음식들은 음식 중에 GLP-1 분비를 잘 시키는 것들을 먹으면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삶은 계란 먹어보는 거 해볼 수 있고요. 위산 분비가 많지 않으시다면 애플사이다 비네거 이거를 물에 타서 먹어보시는 거, 혹은 또 내 몸에 염증도 좀 잡고 싶다 하시면 닥터 라이블리 스무디라고 해서 아보카도, 브로콜리, 레몬즙, 양배추 이렇게 갈아서 만드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해보세요. 이 중에서 내가 가장 지속할 수 있고 맛도 괜찮고 실제로 식전에 먹었을 때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찾아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다이어트 할 때 이런 음식들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닥터 라이블리 스무디를 할 때 화장실도 잘 가고 피부도 좋아지고 생리통도 좋아지고 했습니다. 식욕 조절은 당연히 됐고요. 근데 요즘에는 바빠가지고 만들어 먹지 못해서 삶은 계란을 먹고 있는데 확실히 체중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는 그닥 없는 것 같고요. 요즘 조금 질리던 차에 올리브유를 선물 받은 게 있어서 공복에 먹어보고 있거든요. 올리브유를 고를 때 기본은 엑스트라 버진을 선택하는 거 아시죠? 엑스트라 버진이란 올리브 열매를 찌지 않고 저온에서 물리적으로 압착해서 얻은 정제되지 않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근데 일부 정제 올리브유에 아주 조금 엑스트라 버진을 섞어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표기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성분을 꼭 확인하셔서 전성분의 엑스트라 버진으로 100%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8% 이하인데요. 산도는 오일 속에서 지방산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오일이 오래되었거나 보관이 나쁘면 산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낮을수록 더 신선할 거고, 폴리페놀 성분이 높으면 항산화, 항염 효과도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폴리페놀이 높을수록 좀 쓴맛이 더 강하다고 하고요. 상세 페이지에 산도나 폴리페놀 용량을 표기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봉 후에는 산화가 되니까 작은 용량 사시는 게 낫겠고, 또 맛도 각자 다르니까 작은 거 사서 먹어보고 맛이 별로면 다른 걸로 쉽게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하니까 아보카도 오일이나 MCT 오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보카도 오일은 올리브 오일처럼 올레산은 풍부해서 GLP-1 자극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올리브 오일만큼 연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폴리페놀 함량은 올리브 오일보다 적어서 항산화, 항염 효과는 다소 약하고요. MCT 오일은 방탄커피 때문에 유명한데 장내 흡수가 빠르고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이 돼서 유명하거든요. 근데 GLP-1 분비 효과는 약하거나 불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오일을 먹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첫 끼 식사 한 15분에서 30분 전에 15cc 정도 먹는다면 장에서 GLP-1을 분비시키면서 위고비와가 된 효과를 낼 수 있다. 좋은 식단과 같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먹으면 3개월 만에 체중, BMI, 인슐린 저항성이 해소되는 것이 영구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는 거고요. 괜찮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500cc가 한 3만 원 정도 하니까 위고비의 10분의 1 값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부작용 걱정이 없고 작은 거 한 병 15,000원 정도 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어도 효과가 안 난다면 식단 점검이 필요하다. 아니면 장 건강을 확인하자. 취향이 아니라면 알려드린 다른 방법들도 고려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실제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조사해서 다뤄줬으면 하는 식단이나 영양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과 영양에 대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